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팀에게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겁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혜룡 경정은 이런 외압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란 지시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은 임지검장의 서울 동부지검에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백 경정은 국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에 대해 은폐 당사자들이 이끄는 셀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나온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수사를 보강하려는 차원이라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를 알게 됐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하다가 외압에 부딪힌 게 23년 9월 달이거든요. 네네네. 한참 전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수사를 하면서 마약 게이트 실체를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 장벽에 부딪혔는데 그게 외압이었죠. 그게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에서 앞장서서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 지휘부를 움직였기 때문에 인식할 수밖에 없죠. 2023년 9월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창 이제 그 권력이 살아있을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마약 그 밀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찾아내서 전부 다 압수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것을 밀수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검거해가지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마약 수입하는데 가담했던 권력기관들 거기에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특정됐을 때는 도저히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이라도 모든 권력기관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경찰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더 큰 외압이고 더 큰 불이익이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리핑을 강행하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럼 이제 2025년 10월이 됐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난 분들 중에는 아니 왜 이렇게 진척이 없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게이트급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특검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부지검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부지검에서 좀 진척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혹시 우리 경정께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 좀 진척이 있는 건가요? 저 동부지검에 지금 합동수사팀이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검에서 꾸린 건데 제가 이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고요.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25년 6월 3일 들어섰죠. 네. 상설특검을 추천해서 예. 진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시가 있고 나자마자 갑자기 꾸려진 게 이 합수팀이에요. 그 과정과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합수팀은 수사협의체인데 수사협의체는 수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정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수사협의체인 합수팀을 꾸린 그 구성원들과 예. 지시한 사람들이 전부 예.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경찰 지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합수팀 그 단장 자체가 예. 유구권 부장검사가 예.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와 함께 있을 때 부부장이었는데 마약 네. 게이트 같이 덮어주고 같이 승진한 사람이에요. 폭로하신 그 사건의 관련자가 지금 현재 거기 단장으로 와 있단 수석 말씀이죠? 책임자로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예. 수사 기록이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어요.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신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경찰 기록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예.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네.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경찰이 송치했을 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예.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방법은 위법해요. 그 모든 게 지금 위법의 종합 세트인데 예, 그 예. 합수팀이 예.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 판사들로부터 사물 관할이 없다. 네. 복수독가다. 독나무에 독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위법한 사물 관할도 없는데 그 결과물이 예. 그 위법한 결과물이다. 그러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애초에 네. 합수팀은 해체되어야 된다. 네. 예. 주장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합수팀이 꾸려진 지가 시간 한참 지났는데 진척이 없는 그런 이유는 이제 그런 일종의 배경 때문에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기자분들이 저를 이제 지구대에 있는데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합수팀은 연락도 안 되고 예. 수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셔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합수팀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되는지 일체 알지 못합니다. 예.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문정 검사장과의 이 사건 관련해서 소통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이 합수팀 예. 자체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문정 검사장과 소통할 일은 현재 없으시고. 예. 예. 근데 이게 그 듣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부지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제 수사팀이 따로 운영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부지검에는 사무실만 빌려준 거죠. 그러면 지검장이 직접 그 수사팀한테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처음에는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었는데 네네네네. 나중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예. 수사 지휘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잠깐 이문정 검사장과 통화를 했지만 예. 그게 이제 뭐 누구로부터 예. 수사 지휘권을 예. 부여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예. 지금 그 합수팀은 경찰과 검찰의 예. 수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고요.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한 단체를 네. 수사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예. 국민들한테 고하는 절차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예. 단절시키기 위해서 예. 수사의 방향을 틀고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예. 하기 위해서 급조한
단체가 그 합수팀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절차나 과정이 많이 미비한 게 아니라 실종됐다라고 지금 이 합수팀을 규정을 해주신 거고, 애초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늬만 합수팀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 마약 관련된 게이트가 좀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또 이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합수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아마 이 사건도 특검을 통해서 또 규명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 안 그래도 국회에서 사실은 뭐 특검 얘기가 초반에 뭐 상설특검의 형태로도 나오기도 네. 했었던 의혹인데, 지금 이제 워낙 이슈들이 좀 내란 종식과 또 김건희 특검이나 최희병 특검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시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다고 지금 또 특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더 가동하기는 또 현실적인 면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걱정은 뭐냐면은, 그럼 이후에 그러면은 뭐 특검을 하든 아니면은 이 사안을 또 정리는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또 시간은 또 흘러가니까요. 이게 또 정리가 잘 될 수는 있을까. 네. 이런 좀 걱정과 우려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일단은 얘기가 나온 대로 사실 이 그 마약 게이트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그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도 확인을 이미 하셨겠습니다만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핵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혜룡 경정께서 폭로했던 이 사건인 마약 게이트에서 의구심과 뭐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 좀 환기할 수 있게끔 핵심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간단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3년이죠. 네. 22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이에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만 5천의 경찰관 앞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 반드시 승리해달라 이러면서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다 기억납니다. 예. 공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서 159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좀 잠잠해 있었죠. 수면 네. 아래에 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년 4월부터 네. 마약과의 전쟁을 재선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촉발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경찰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뭐 수사부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석회의를 8차례 했어요. 예. 전 기능을 모아놓고 예.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는데 제 밑에 이제 부팀이 10개가 있는데 마약팀이 있어요. 예, 예. 그 마약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한 개 팀을 더 만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하라는 그런 압력들이 있었죠. 그건 예. 이제 제가 부서장이니까 제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만 예.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경찰서 전 직원의 평가를 마약으로 하겠다라는 네. 그런 압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임이 있다 보니 마약과의 전쟁에 직원들을 투입을 예. 시킨 거죠. 예. 처음에는 중국 여성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약 끊고 싶다. 예. 근데 판매하는 사람 2명이 예. 가만 안 두겠다. 예. 집도 알고 있으니 예. 마약을 끊으면 이거 신고하겠다. 뭐 이러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그 분의 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마약 게이트 수사 최초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차례 검거를 하고 10여 차례 압수를 하면서 한 30kg 정도의 마약을 압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나무도마로 네, 네. 이렇게 밀반입한 것을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에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예. 그 전에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있는 어떤 농가 그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75kg가 올라와가지고 예. 담배 보루 있잖아요. 예. 담배 빼내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으면 1kg가 나오거든요. 예. 75개를 오토바이 그 테일박스에 실어가지고 안산에서 전국 조직망에 유통시키는 그런 수사를 병행했죠. 그게 75kg하고 나무도마 56kg 해서 예. 130kg가 조금 넘는 양을 수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차례 들어온 사실이 확인돼서 그걸 추궁하다 보니까 세관 직원들이 가담했다. 도와준 게 아니고 예. 가담했다. 공범으로. 예. 그런데 관복을 입은 상태에서 직접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예. 말레이시아 두목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이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예. 한국에 침투할 때마다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데 예. 그때 13명이 조직원들이 들어있었는데 세관 사진 2명이 올라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 공항에 나오더라. 네. 그럼 잡아야죠. 예. 그런 상황이 직면해서 네네. 바로 수사 착수하기는 좀 어려웠죠. 예.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하고 거기서 뭐 뒷돈을 챙긴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예. 설마 마약을 이렇게 국내로 유입하는데 몸에 4kg씩 부착하고 그다음 휴대용 캐리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예.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휴대용 캐리어 하나에 24kg 케타민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절반만 취급해도 10kg만 취급을 해도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수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죠. 세관에 들어가서 예. 입구장에 들어가서 예. 현장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여러 사실을 확인해내고 네. 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을 처음에는 발부받아서 네. 몇 가지 수사를 하죠. 기초적인 수사를 하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이 덮어줬다는 사실을 예.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대통령실이죠. 예. 국가안보실을 주축으로 한 예.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부와 관세청장을 동원해가지고 백혈용을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외압이 시작이 됐는데 예. 왜 이런 외압이 시작됐는지 너무 의아하고 궁금했잖아요. 당연하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사는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죠. 네. 수사를 다 막아버리고 예.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영장에 의한 수사를 강제 수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 임의 수사만 하는 거죠. 예. 영장도 없이 네. 찾아다니면서 검찰 인천지검에 가서 니네들이 덮은 기록 내놔라. 중앙지검에 가서 니네들이 덮은 기록 내놔라. 저는 뭐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다 항의를 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직원들 출근하면 제가 보내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겨우겨우 자료들을 입수해가지고 예. 확인을 하니까 그 표를 그리니까 12차례 21명의 조직원이 연인원 총인원 따지면 36명이 예. 들락날락 거린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동안에 23년 1월 23일부터 예. 23년 2월 27일까지. 예. 그런데 거기서 완전한 기록도 아니에요. 예. 기록을 다 주지도 않으니까 예. 대충의 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인천지검이 덮었던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예. 중앙지검에서 덮었던 사실이 확연하게 예. 드러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들을 상대로 검사들을 상대로 공문도 보내고 추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쫓겨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합니다. 예. 24년 7월 18일 날 제가 보고 안 했다고 쫓겨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꼭 공문서 보내달라. 네. 그러면서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 안 했다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쫓아낸 조지호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등극을 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이 수사를 멈출 수 없었죠. 수사권은 없지만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발품을 팔아가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지금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제가 예. 확인한 것만 350kg 정도의 예. 필로폰이 들어왔다. 예. 이게 1조 원이 넘고 예.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예. 그건 아주 일부분이다. 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항이 열려버렸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이 열렸어요. 공항이. 예. 제가 인천공항에 입국장에 가서 뭐 영장을 집행한 적도 있지만 현장 검증을 9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마약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행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약견 20마리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그렇단 말씀이시고 네. 이전까지는 한 마리도 없었단 말씀이시죠. 네. 대한민국 관세청 저기 시스템이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세관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도 그 슈퍼컴퓨터 AI가 예. 계산해가지고 그 의심자들 이렇게 팝업 시킨다고 그러죠. 팝업창에 띄워줍니다. 네. 검사하라고. 예. 이 전자통관 시스템의 성능도 너무너무 우수하지만 이 공항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가 마약견이거든요. 예. 예. 마약 조직원들 동남아나 그 남미에서 보통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시스템은 잘 몰라요. 네. 근데 마약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축감을 가지고 예. 뭐 겨우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은박지에 막 숨겨가지고 뭐 500g, 600g 안 그러면 신체 뭐 콘돔에 예. 넣어가지고 뭐 200g 예. 이렇게 가져오다가 들통이 나기도 하는데 예. 대한민국 공항이 창설된 이래로 신체에 4kg 필로폰을 부착하고 공항을 통과해서 유통시킨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휴. 12차례, 예. 연인으로 따르면 36명이죠. 예. 그 다 휴대용 캐리어를 들고 통과를 했고요. 몸에는 4kg씩 다 부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공항 입국장은 예. 또는 입국장은 여기는 안보구역입니다. 예, 국경이에요. 예. 그렇게 취급하고 예. 그들 스스로가 관세 국경, 하늘 국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고 예. 그 공항 내에 안보구역이기 때문에 안보기관들, 권력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국정원, 예. 방첩사, 예. 농림축산부도 10분 검역을 하기 때문에 안보의 한 축이죠. 그렇군요. 법무부 외국인척이 들어와 있고요. 네네. 인천공항공사가 시설주로서 엄청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대테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인천공항 경찰단이 예. 상주에 있고요. 주변에 특공대가 있고 특수 기동대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게끔 예. 그런 험지를 철통 같은 그 안보 예.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곳을 그렇게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예. 신체에 4kg씩 팔, 복부, 허벅지 이렇게 4kg씩 필로폰을 메고 휴대용 캐리어는 단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김포공항이 최근에 24kg 그 마약이 들어있는 게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그런 일이 대한민국 공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2번이 검거가 되는데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이걸 검찰이 덮을 수 있겠냐고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경찰이 일부 넘어갔던 수사권을 검수 원복시키기 위해서 예.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이고 예. 여기에서 수사를 잘 하고 성과를 내서 나름대로 또 욕심이 있었겠죠. 정치 입문도 했으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네.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인식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덮는다고요? 예. 그 국정원 얘기를 잠깐 하면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공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1차장이 가장 선임 차장이고 거의 장관급 대우를 받죠. 해외 공작이 뭐냐면 테러 방지하고 마약 차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북한의 군사가 현역이 뭐 150만이 넘죠. 대한민국도 거의 50만이 넘고 이러는데 여기에 무슨 테러 위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테러를 해서 빛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목숨 걸고 마약 유통 차단을 합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예.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검거를 해가지고 물론 그들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주면서 모든 공은 국정원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특진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예. 그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2번 검거되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예. 나중에 6개월 후에 예.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이 공항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침투했던 그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에요. 예. 나무도마로 네네네. 그 미리 들어와서 공장에 보관돼 있던 것들을 하나씩 유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한 건데 그때 그 엄청난 양들이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이 있다, 부산에 공장이 있다, 여기 그 보관되어 있는 필로폰의 양은 수백 킬로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주창하고 그리고 제가 수사했던 백혜룡 수사팀에 수사했던 그 마약수도 엄청났잖아요. 예. 단 한 사람의 국정원 간부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관들이어서 뭐 국정원, 뭐 아까 관세청, 뭐 공항의 업무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 모든 권력 기관들이 다 이제 이거를 눈 감아줘야 이제 이런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일이어서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경정님께 쭉 들어봤는데 다시 들어도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뭐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뭐 마약견 투입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저는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고 한 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막은 게 아니라면 이런 사건 자체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야,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천까지 시키면서 모든 활동 반경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막아버리거나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혜룡이 지금 판단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억측이다, 네 판단이다, 내 피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예. 다만 팩트는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그 마약 유통 과정이 그러했고 네. 거기서 조직원들을 30여 명 검거했고 15명을 구속시켰잖아요. 네. 그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협업해서 잘 도와줬고 정말 헌신해 줬습니다. 그 검사들이. 네. 그런 검사들을 한동훈 의원석이 폭파시켜버렸고 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팩트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제집 드나들듯 무장공비도 이렇게 못해요. 훈련받지도 않았으니까 이 마약 조직원들은 연인으로 따른 총 36명이 왔다 갔다 12번 침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번 덮었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한번 취급하다 덮었는데 이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자료가 있단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같은 조직인데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한 사건하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한 사건은 단절을 시켜놨어요. 단절시켰다는 의미는 같은 조직원이 했고 그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과 부두목이 우칭저 쇼마인데 오른팔이 우칭저고 왼팔이 쇼마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이 사건을 달리 취급했단 말이에요. 단절을 시켜놨다고.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명운을 걸었으니까 인천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용산에 부탁을 받고 좀 덮었다라고 치면 중앙지검에서 했을 때는 제대로 해야 되거든. 세관 직원들도 검거를 해서 공범에 가담한 직원들 체포를 하고 도망간 직원들도 수배를 하고 검거를 해야 되는데 다르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저는 내란의 시작이 됐다. 한동훈 계열과 윤석열 계열이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제가 3특검 출발할 때 내란 특검에 제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내란의 기초 사실, 내란의 배경, 내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 마약 게이트다.